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김호중 굿즈가 나왔다는 여러분 화보입니다. 화보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 이렇게 첫 굿즈가 이렇게 탄생한 것 같아요. 정규 앨범이 이제 드디어 내일 나오는데요. 이미 선주문에서도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많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나왔습니다. 김호중 앨범 처치곤란인가? 김호중 씨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앨범 얘기가 나오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많이 알려졌죠. 김호중 씨 팬클럽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앨범을, 김호중 씨 앨범을 구입해서 어떤 단체 등에 기부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게 처치곤란이라고요? 이 얘기인데요. 화면 좀 볼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김호중 팬카페 기부 내역이라고 돼 있는 화면인데요. 일단 파란색 바탕에 약 75억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로 이 정도의 가치에 이 정도 금액의 앨범을 샀는데 52만 장을 기부했대요. 4년간 한 100억 정도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많은 비중은 이 앨범을 사서 기부했다는 건데 문제는요. 그 앨범이 뭐 곳곳에 지금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산의 한 단체 관계자예요. 김호중 씨의 이 뺑소니 사건 이후에 달라는 분이 없다. 다 남았다 지금 이 앨범. 그렇다고 이거 함부로 처분도 못하고 난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경민 변호사. 정말 처치곤란이겠는데요. 가져가는 분이 지금 없겠네요, 정말로. 이게 사실 이 원래 김호중 씨가 예.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게 혐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예. 이 어쨌든 팬클럽에서는 장기간 기부를 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저런 거를.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앨범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제 사재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 단체에 이제 뿌렸는데 예. 그거를 마치 정말로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선처하는 그런 양형 요소로 삼아달라. 아, 기부긴 기부인데 앨범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앨범을 사서 기부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예, 이게.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게 뭐 장애인 단체, 아동복지 단체, 뭐 여러 단체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뿌려진 상태인데.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이 되고 나면 사실 듣는 사람도 사실 뭐 없거니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복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좀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분량이 생기거든요. 많아지게 되면 이게 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들도 지금 이렇게 해서 받은 앨범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좋은 의도였겠죠. 사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서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들으라고 하고 가져가라고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김호중 씨 이른바 이제 이게 큰 사건으로 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건데 처치곤란이다. 화면 좀 볼까요? 또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서울 그리고 부산 이렇게 단체 관계자들 얘기가 인용돼 있는데 아이들도 호불호가 있다. 기부받은 앨범 다시 팔 수도 없고 최근에 몇백 장씩 싹 폐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설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 쪽에 있는 어떤 단체 관계자인데 이게 쌓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가 안 되면 자체로 처벌한다. 뭐 여기는 꼭 이제 김호중 씨 앨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연예인들의 뭐 가수들의 앨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쌓이면 이게 소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처분해야 되고 이런 거랍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근데 이게 분량이 많게 되면은 이거 CD잖아요. 네네. 플라스틱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일 수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폐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려면은 뭐 부담금 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책 같은 거 옛날에 베스트셀러 만든다고 사재기 했잖아요. 아. 그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CD 사재기 해가지고 마치 김호중 씨가 물론 인기가 있었을 텐데 예. 정상적인 인기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몇십만 장이나 저 CD를 산 거 아닌가. 52만 장을 지금까지 뭐 한 4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데 52만 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 CD를 저렇게 샀는데 처치곤란이니까 나누어 준 거를 기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차를 바꿨는데 예. 그 이전의 차와는 없었던 게 있어요.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차 안에
CD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아, CD를 꽂는 그 장치가 아예 없다 지금. 그 CD를 집어넣는 그런 장치가 차에도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요즘 누가 CD 플레이어로 CD를 갖다가 듣는가.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요. 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예. 거기 12조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뭐 어거지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CD 듣다가 좀 뭐 버리거나 그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쓰레기 버리는데 다 돈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면서 마치 저런 것들이 어떤 선행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게 그걸 또 앨범을 다량으로 받은 단체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누가 안 가지고 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이거 이렇게 대량으로 산 거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문제 의식을 잠깐 이렇게 비추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민희진 대표네요.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업계에서 그런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팬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돼. 럭키드로우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회 해야 되지. 앨범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때가 사실은 이 하이브와의 갈등 때 기자회견 중에 아주 한 대목인데 저게 4월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때 저런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정기람 교수님. 앨범 기부 문화인데 이게 자칫 보면 사재기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순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민희진 대표가 얘기할 때만 해도 예. 저게 얼마나 이렇게 조직적이고 그 팬심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호중 씨 사례를 통해서 국민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요.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이를테면 서적, 출판물 같은 경우도 뭐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하기 위해서 뭐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막 한 사람이 수십 권씩 산다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게 다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이 한 타이밍에 한 권 이상을 사지 못하도록 합니다. 10권을 사더라도 한 권을 예를 들면 구매한 걸로 카운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똑같은 사람이 여러 권을 사게 되면 그건 무조건 한 권 한 권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스스로의 출판사와 서점과의 어떤 그 자정 노력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레코드 관련해서 CD로 유명 뭐 가수들의 어떤 앨범을 기획사가 너무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요. 오히려 이 중복 구매를 조장하는 거죠. 좀 전에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간에 뭐 랜덤 카드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만든다든지 판을 여러 번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레코드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수를 지금 기획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동원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의 잘못된 저는 팬덤입니다. 이 팬들이라고 하는 팬들이 모여 있는 이 팬덤이 결국은 이 팬클럽으로 나타나면서 이 기획사의 어떤 의도를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수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레코드를 구입한 이후에 그걸 나중에 처치곤란하게 되면 기부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형식.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복지기관 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기부가 아니라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한테 버린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 지금 이제 쓸모도 없고 찾지도 않는 레코드라면 다시 팬클럽으로 그것을 반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기획사 또 이를테면 팬덤 이런 결탁한 이런 뭐랄까 신종 뭐랄까 일종의 사재기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인 변호사, 이 김호중 씨 이 사례가 이제 팬들의 처음에는 어떤 선한 행동 그리고 본인의 가수를 위한 행동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비춰지는 건데 꼭 김호중 사례만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가수의 이런 앨범이나 또는 음원 이런 걸 뭐 다량으로 구매하는 이런 팬들의 모습 이게
약간 음원 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음악 시장을 왜곡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지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객관적으로 어떤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뭐 음원이 출시된다라고 하면 스밍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스밍이라는 게 스트리밍. 그래서 이제 뭐 앱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로 이 가수의 노래가 좋아서 들은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그 가수가 순위권에 올라가는 게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그 자유의지에 기해서 이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뭐 이런 순위가 표현이 된 건지 이게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런 거를 이제 팬들이 이게 뭐 구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팬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라서 예. 기획사도 그렇고 어쨌든 음반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예. 조금 자정화시켜서 이런 걸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좀 줄 세우기식 말고 뭔가 정말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가수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쪽으로 이제 좀 선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김호중 씨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별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 앨범 뭐 많은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관심도 보이고 그랬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실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팬클럽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보는 시각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나 봅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인데요. 구속이라면은 구속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난 9일 구속 기간이 원래 만료인데요. 열흘이 연장돼서 19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는데 이경윤 변호사, 이게 연장됐다라는 건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기간 단계에서는 총 30일을 구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경찰에서 10일, 그다음에 검찰에서 10일인데 검찰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한 번 연장을 했다. 그 예.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장을 하는 경우는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치밀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증거 관계를 검토를 해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를 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인데 예. 사실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주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그 수치를 이제 나타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 뭐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도 어쨌든 뭐 면허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음주를 했다라고 지금 어쨌든 그 수사기관에서 밝히긴 했지만 예. 혹시나 그거를 재판에 넘겼다가 또 무죄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혐의에 있어서도 정말로 기소가 됐을 때 딱 유죄가 나올 만한 그런 혐의들로 딱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더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에 10일 동안 연장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돼서 19일까지인데 그럼 19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재판으로 일단은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재판에서 이제 뭐 그 사실 이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다퉈야 되는데 예. 구속 기간은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그럼 19일 전에 기소가 되면은 그 수감 상태는 이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감 상태에 이어지고 또 재판 단계에서는 또 이제 구속 기간이 또 이제 한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최종 판결을 선고해서 어쨌든 그 구금이 된 상태를 연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9일 전에 기소가 안 되면 석방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하기는 기소가 어렵습니다. 돼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석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구속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고 이제 이 정교 조사를 했는데 예.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재판부에서 보석 신청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석을 허가해줬다라고 하고 어쨌든 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쟁점이 아주 막 뭐 엄청 복잡하고 이런 사건은 아니기 예. 때문에 뭐 재판으로는 이 연장된 10일 동안에 충분히 이제 기소가 될 것 같고 재판 단계에서도 결국은 이제 뭐 혐의에 대해서 막 아주 크게 다툴 건 아니라서 아마 이제 뭐 형이 선고가 되면 그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김호중 씨와 관련된 뭐 앨범 얘기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거 처치곤란이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